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도로교통법 제2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운전면허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하셨는데 이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82쪽이 되겠고요. 문제 7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125cc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의 운전 자격이 되는 면허. 자, 이륜 자동차의 운전면허 자격이 되는 건 뭡니까? 제2종 소형면허가 되겠죠. 그죠? 보통면허, 소형면허가 있죠. 제2종 소형면허에서는요, 12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이륜 자동차가 되겠고요. 125cc 이하인 것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 그리고 이륜 자동차는 125cc 초과하는 경우는 2종 소형 면허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있는데 나머지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가 되겠는데요. 엄지손가락이 외에 다른 손가락이 없을 때는 모든 운전면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는 자동 변속기입니다. 오토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동등한 기능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제1종과 2종 모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좀 난해한 문제죠.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를 연습운전면허와, 여러분 연습운전면허는 몇 년 동안 효력이 있죠? 1년 동안. 연습운전면허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갖게 되고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20일이 되겠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20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고 임시운전면허 증명서 유효기간은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전북 운전직에서 출제된 문제가 10번인데요. 임시운전면허 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 여러분, 임시운전면허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며칠이죠? 20일이죠. 그러나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는요, 40일이죠. 2번이 틀렸네요.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100일 이내가 아니라 4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을 1회에 하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임시운전면허 증명서는 최장 40일까지 유효기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도 역시 40일 이내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북 운전직에서 출제가 됐고요. 11번입니다. 운전면허 결격 사유. 여러분, 운전면허 결격 사유 6가지가 있죠? 틀린 거. 20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8세. 틀렸죠? 원래 운전면허는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8세 미만이 아니라 16세가 되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치매라든가 정신분열증,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또는 거기 간지를 고쳐주세요. 간지를 뇌전증 환자로 고쳐주세요. 간지를 뇌전증 환자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 제1종 대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맞죠? 또 제1종 대형면허하고요 제1종 특수면허는요 1년 미만인 사람과 그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과 이거는 19세 미만인 자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번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 금지를 하고 있죠.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시에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하는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2년이 아니죠. 5년간입니다. 5년간. 무면허 운전 금지인데 이것을 위반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년이 아니라 5년이 되겠습니다. 2번 주치 중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시에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과로할 때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역시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주치 중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몇 년? 3년간은 운전면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무면허는 원래가 1년인데요. 무면허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한 후에 사고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위반해서 위반한 날로부터 5년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3번 이게 작년에 전북에서 출제됐는데요.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여러 가지가 있죠. 틀린 것 무면허를 3회 이상 운전했어요. 이건 1년이 아니라 무면허를 3회 이상 하다가 위반했을 때는 결격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즉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무면허가 1년인데요. 무면허를 3회 이상 위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결격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무면허로 사상한 후 사고조치 위반. 이거는 사고조치 위반은 4년이 되겠습니다. 4년. 그리고 술에 취해 사상 후 사고조치 위반은 5년이 되겠고요. 술에 취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냈다. 술에 취해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 운전면허에 결격사유가 있죠.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에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도 결격사유가 되겠고요.
치매,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결격사유가 되겠고요. 제1종 대형면허 응시자가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자, 또 19세 미만인 자도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작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이건 해당이 안 되죠.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결격사유 외외 규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 정도에 의해서 자동차를 제작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장애인은 결격사유 외외 규정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4번은 결격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15번.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닌 사람. 운전면허 결격사유 6가지가 있었죠. 알코올 관련 장애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맹인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되는데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특수면허에 한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됩니다. 마약, 대마 등 중독자로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의가요. 맞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6번.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몇 개월까지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12개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무면허 규정에 의해서 무면허를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이지만 사람을 사상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조치를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될까요? 5년이 되겠죠? 5년 동안은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넘겨서 17번이 되겠네요. 제1종 운전면허 작성 기준으로 바른 것. 여러분, 제1종 운전면허는요, 시력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이고요.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이것이 제1종 운전면허의 시력 기준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2종 운전면허 시력은 어떻게 될까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제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0.6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나와 있습니다. 18번.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청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청각기준은 5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이 되겠죠. 40데시벨, dB가 되겠습니다.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청기를 끼는 사람은 4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19번. 제1종 운전면허의 필기시험. 여러분, 제1종 운전면허의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제2종 운전면허는 60점 이상이 되겠죠. 맞습니다. 제1종은 70점, 제2종은 60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20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틀린 것. 운전면허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 있죠. 대학, 전문대학,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일부 면제가 됩니다. 2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일부 면제가 됩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람도 일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군복무 중 3개월 이상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3개월이 아니죠. 군복무 중에는 6개월 이상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6개월 이상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일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도 일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번. 다음은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이 서로 짝져진 것 중 틀린 것.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제1종, 제2종 보통 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기능, 법령, 점검, 도로 주행까지가 면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제2종 대형면허를 제1종 대형면허를 받는 사람이 특수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적성, 법령, 점검시험이 면제가 되고요. 3번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대형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법령과 점검만 면제가 됩니다. 4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미만이죠. 제2종 소형 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무엇이 면제되느냐? 적성시험과 법령과 점검시험까지도 면제가 되는데 적성시험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법령 그리고 점검시험도 면제가 되니까 4번이 틀렸는데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2번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할 때 면제되는 시험은 뭐가 될까? 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할 때 면제되는 것은 법령과 점검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23번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몇 년 안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 줍니까? 그렇죠?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1년 동안 면제받을 수가 있죠.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시험, 운전면허시험에 한해 합격한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1년입니다. 1년. 24번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누가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떤 사람일까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 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으로 그 기간 이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2번 제1종 운전면허의 최초의 정기 적성 검사 기간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합격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정기 적성 검사는 10년이죠. 그러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에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번 지방경찰청장은 정기 적성 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제1종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기간 중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 교부 받아야 한다. 응? 운전면허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갱신 교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종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제2종 운전면허증이 되겠죠. 제2종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6번 정기 적성 검사의 연기 사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 해외 체류 중이나 재해, 전환을 당한 경우는 정기 적성 검사 연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군 복무 중이나 그 밖의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이런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 장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건 뭘까요? 수시적성 검사죠.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 장애 등으로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출제됐습니다. 28번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로부터 몇 월 며칠 내에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수시 적성 검사는 몇 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3개월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람이 갱신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에 가름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임시운전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며칠이죠? 유효기간 20일 되겠죠? 30번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맞는 것.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가지고 재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임시운전증명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운전증명서를 가지고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31번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 맞는 것. 자, 무면허 운전 금지하고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1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년 동안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금지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32번. 지난 전북에서 출시됐는데요. 지방경찰청장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없는 것.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했다. 당연히 금지합니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운전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도 운전을 금지합니다. 2번,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를 작동한 경우.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나와 있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4가지 내용이 있을 때는 1년 동안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가 있는 4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적성검사를 불합격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을 금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33번. 다음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작년에 경남운전직에 나왔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국제면허는 자국면허가 정지될 때는 효력을 유지합니까? 국제면허는요, 자국면허가 정지되게 되면 당연히 국제면허도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4번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일까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34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운전면허가 어느 때 취소가 되고 또 어느 때 운전면허가 정지되는가, 이제 취소 사유 같은 것이 있고요. 그죠? 또 운전면허 정지 사유 같은 것이 있는데요. 또 취소 사유, 또 취소가 됐을 때 뭐 이의 신청하는 것 또는 행정 심판 청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